두뇌를 채우는 고품격 스터디 토크쇼 졸면한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야 졸면 안 돼. MC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 이혜성입니다. 야 근데 프로그램 이름이 졸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졸 거라는 것을 좀 감안하고 만든 방송 같은데 암시하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밌어요. 아직 촬영 안 했지만 이미 재밌어요. 이미 주제를 살짝 보니까 네. 굉장히 흥미롭다. 이건 뭐 재미없을 수가 없다. 그렇죠. 또 궤도님과 함께하면은 졸릴 수가 없죠. 근데 제 영상 보면서 주무시는 분 많이 계셔가지고 네, 네. 오늘 또 궤도님과 함께 귀에 쏙쏙 박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각 분야의 1등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성준입니다.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이런 우와. 분야를 가르치고 야. 있고요. 요즘 제일 핫한 분야잖아요. 네, 뜨겁죠. 돈 좀 네. 버는 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신이 났겠는데요. 신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이 AI 시대가 올 걸 아시고 미리미리 그쪽으로 연구를 네, 하신 그랬으면 거예요? 참 좋았을 텐데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아하. 네, 제가 학생 때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네, 폭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는 취업도 안 되고 좀 흐름이 있었죠. 네, 회사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생망을 외치며 아하. 네,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새 빅데이터가 생기고 와. 또 하드웨어가 좋아지면서 AI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꾸준히 노를 저으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물 들어왔습니다. 예.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역시 또 핫한 네, 분야시네요. 제 전공은 이제 원자력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은 뭐냐면 원자력 시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오, 제일 분야고요. 중요하네요, 예. 진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수립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 수급 계획 뭐 이런 거 수립하는 일들을 한 15년 정도 했고요. 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원자력도 그렇고 다른 에너지도 그렇고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네. 저 뭐 여러 군데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원자력과 AI 예. 어떤 주제가 나오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인공지능과 원자력의 만남. 싱가포르의 이광효 총리께서 지금의 싱가포르를 만든 건 에어컨이다. 에어컨이요? 더운 지방이니까 지식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싱가포르이 됐다. 근데 저는 말이에요? 전기가 있어야 에어컨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AI랑 원자력과의 관계는 AI는 전기를 필요로 하고 저희는 전기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접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946년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제일 첫 번째 버전이 나왔어요. 그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등장했는데 애니악. 그때 애니악을 돌리면 그 가로등이 다 나갔다 그래요. 그만큼 전력이 커서요? 전기를 그때 많이 먹은 건데요. 그때 컴퓨터는 지금의 우리 스마트폰의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미약한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30톤이었고요. 30톤이었고요. 방 하나를 꽉 채우죠. 맞습니다. 예. 전기를 진공관 잔뜩 들어간 야.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미 사람들은 Great Brain 이렇게 부르면서 야 이거 컴퓨터가 기억도 잘하고 연산도 굉장히 빨리 하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해치우겠네라고 기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사람이 하는 일을 컴퓨터가 대체하는 예를 들어 뭐 번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키겠다고 했고 학자들이 걱정하지 마 5년 안에 만들어 줄게 한 게 50년이 지나도 그게 안 나온 거죠. 아하. 저 사람들은 뭐 해준다 그러면서 네. 못 해주네. 뜬끈은 이게 이제 잡는구나. 그렇죠.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을 예. 그렇게 믿지 말자 이렇게 맞아요. 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가능성을 열었죠. 이 두 분 말씀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에너지, AI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주제는 바로 챗 GPT 때문에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 이제 정말 AI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살펴볼게요. 아, 탈마시안이네. 예. 일본인가요?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음흠.
그냥 일반 TV 화면 아닌가요? 오호, 손오공인가요? 구름을 탔네요. 네, 지금 여러 편의 영상을 봤는데요. 보여드린 영상 중에 진짜 영상은 무엇일까? 아 가짜가 있었어요? 다 진짜 글쎄요. 아닌가요? 교수님 다 진짜. 아 그러니까 진짜 가짜 생각을 안 하고 봤었어서 좀 뭐 그럼 약간 이건 좀 어색했다 이런 거 있어요? 손오공 같은 영상? 구름 위에 네네. 남성분. 비현실적이죠. 네, 거기에 사람이 있을 수 구름을 없으니까. 합성한 게 이거는 좀 아닌가. 이상하긴 하죠. 네. 네, 찍었으면 크로마키 찍었을 것 같고. 근데 아까 그 거리가 나온 화면은 그거는 직접 너무 찍어온 리얼하죠. 영상이 아닌가. 예. 재밌는 게 이 영상들이 모두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아 모두 다요? 예,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 그 오픈 AI의 소라라는 엔진을 쓴 거고요. 요게 이제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라 정말 글을 입력해서 벚꽃 축제가 벌어지는 도시에서 데이트하는 연인을 만들어 달라. 예전에는 이게 텍스트 기반 영상이 뭐 길어야 뭐 10초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 소라라는 엔진이 발표됐는데 이게 뭐 몇 분, 이 정도로 긴 영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심지어 와. 저기 나온 모든 영상은 실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소도 가짜고요. 등장인물도 가짜고 전부 가짜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텍스트 비디오라는 그런 이제 방법론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지나면 수십 분짜리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영화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영화도 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지금 문제가 끊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등장인물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약간 뭐 아이템이나 약간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길게 만들면은 만들수록 이제 점점 연속성이 있게 돼요. 그렇죠. 예. 아직은 좀 어색한 부분들도 좀 있죠. 아까 네. 강아지 걷는 모습 같은 거. 맞아요. 네, 강아지가 보면 아마 중력이 100% 반영이 안 된 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예, 전통적인 그 컴퓨터 그래픽스 기법으로 쓰면 그 중력을 그 프레임마다 중력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강아지가 이렇게 한 발 내밀면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대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그냥 실사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나서 비슷하게 만들어니까 그 실사에는 중력이 다 반영됐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이 100% 못 배우고 한 99점짜리 학생이 나오면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그 중력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 모습들을 아마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죠. 네,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아직 시작이니까 예, 이제 더 많은 실사 영상을 배우고 네.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뇌가 큰 애로 가르치면 훨씬 더 정확해지겠죠. 궤도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제가 굉장히 많이 본 영상이고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언어 배우듯이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뭐 혀의 모양을 계산하고 내지르고 소리의 양을 계산하고 뭐 공기의 양을 계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앞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구나. 계산해서 나온 값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오래 걸리는데 그냥 엄마가 맘마 이러면서 따라하니까 굉장히 리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CGI 효과로는 활용하기 좋겠네요.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예. 보통 그 초당 24프레임을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프레임 하나 만들고 다음 프레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세 그러면 이제 팔을 이렇게 하나 뻗치는 거와 끝까지 뻗친 거 두 개만 딱 그리고 가운데 이 중간 팔이 올라가는 그 동작은 그거를 이제 AI가 중간을 쫙 메꿔주죠. 비어있는 정보를 채우는 거 최고죠. 인공지능. 최고죠. 인터폴레이션 하는 맞아요, 거니까요. 맞아요. 아, 왜냐면 훨씬 편해지겠네. 이 변화량을 보고서 이제 쫙 예, 만들어내니까 만들어내는 거는 순식간에 만드는 효율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많은 직업이 사라지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요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학교에서 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성범죄도 일어났었고. 맞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사 여군까지 피해를 입었고 이런 불법 합성물을 돌려보는 대화방이 있는 학교가
전국 200곳이 넘는다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초반에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티가 좀 많이 났어요. 장난으로 재미로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인물의 특징이나 움직임을 분석을 해가지고 언어가 바뀌어도 그 목소리도 따라하면서 흉내를 내니까 마치 진짜 같은. If the election fails, there is no democracy. I don't have to do anything. It's not hard for democracy to collapse. All you have to do is nothing. 너무 수월하다 보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총이 발견됐을 때 손가락만 까딱하는 걸로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손가락만 움직였어.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심리적 부담이 적죠. 네, 왜냐면 사람을 죽일 때는 막 칼을 막 여러 번 찔러야 됐었는데 이걸로 죽이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요것만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또 어느 정도 윤리적인 합의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과도기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학생들. 맞아요. 그리고 네.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AI를 활용하게 되면 정말 똑같은 목소리를 맞아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런 딥페이크를 해서 근데 페이크지만 또 페이크를 재밌게 쓰는 거는 이제 뭐 그 우리 유명한 돌아가신 영화 배우들의 옛날 사진이나 영상 목소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제 다시 영화에 출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진과 이런 이미지 목소리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본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아빠의 영상을 AI로 구현을 해서 그 딸이 아빠를 보면서 막 웃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진짜 눈물 버튼입니다, 진짜. 맞아요. 이거 어떻게 참아? 우리 화성이 잘 지냈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빠가 우리 화성이 옆에 항상 있어줬어야 하는데 미안해. 진짜 몇 년 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물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SF에서 되게 많은 소재예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함이 있고 거기 유골에다가 이제 생전 기억과 목소리를 다 넣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추모를 하러 가면은 그 추모관에서 생전의 음성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합니다. 살아계신 것처럼. 무속인이 네. 일자리를 잃겠네요. 무속이. 그럴 수 있네. 네. 위기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그 산업혁명기에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했을 때 위기감을 느꼈던 것처럼 컴퓨터가 창작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창작의 영역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불안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창작을 못할 것이다 수준이 아니라 창작만 하고 있어요, AI가 지금. 잡일하라고 만들어놨더니 그림 그리고 시 쓰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기분이 많이 안 디자인을 좋습니다. 하고. 생각보다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만들 수 있나요?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키워드 주고 가사를 만들어 보죠. 그러면 가사는 제가 채 GPT로 하겠습니다. 네, 챗GPT 좋습니다. 맨 앞에 그거 아시죠? 너는 세계 최고의 작사가야. 윈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와, 그런 게 있구나.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럼 아예 처음에 이거 꿀팁이다. 너는 인격부여. 김이나 작사가님의 30년 된 제자야. 1절만 기가 막히게. 아 미쳤다. 저 멀리 보이는 별빛의 속삭임. 네. 이혜성의 목소리 마음을 두드려. 뒤에 거는 조금 베리에이션을 주겠습니다. 비빔면은 대로. 그다음에 스타일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댄스 K-팝으로 해서 K-팝. 좋아요. 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쫄면한데 쫄면한데 비빔면은 돼라는 곡이고요. 기대돼요. 오, 쫄면. 전화해? 쫄면이에요. 저 멀리 보이는 그 빛의 속삭임 우와, K-팝인데. 혜성의 목소리 마음을 두드려 우와, 혜성의 목소리. 안 돼도 나의 자리 쫄면 안돼 쫄면 안돼 쫄면도 안돼 와, 씨, 미쳤다. 쫄면 안 돼. 쫄면도 안 돼. 와, 와. 교양에 받았어. 토크쇼처럼 풀어내는 인생의 비밀 시간의 궤적
자, 후렴. 아니네. 모두 의미로 채워진대. 설명 안 돼. 설명 안 돼. 비비면 안 돼. 와.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정말 음악 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 때문에 직업이 얼마나 많이 없어질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지금 자료를 볼까요? 보면 2016년에는 1위가 화가미 조각가예요. 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AI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 작가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근데 2023년에 보면 1위가 고장 수리 서비스예요. 그리고 2위가 접객 및 요리, 농업.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 어렸을 때 막연하게 머리를 쓰는 직업이 대체가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뭔가 손이라든지 노동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직군이 대체가 어려운 건가요? 손기술하고 서비스가 남은 거죠. 예. 손기술. 이게 재밌는 게 과거에는 없어질 직업이 뭐냐 할 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뭐냐가 초점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 5년 전만 해도 네. 창의성이다 이랬단 말이야. 창의성, 네. 근데 지금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 창의적이지 않거든 우리가 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절대 못한다. 네. 그거부터 해요. 예를 들어 바둑 절대 못 이긴다. 바둑부터 썰었죠. 예. 창의성이 자꾸 나오니까 아 그림 못 그린다고? 그림부터 해보자. 저게 2016년이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진도 그렇고 글쓰기도 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결국 2023년에 챗GPT 나온 이후에 이제 나온 저거는 뭐냐면 이게 각종 퍼스널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영역. 이거는 이제 로봇이나 AI로 하기 굉장히 아직은 어렵다.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약간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하거나 노동 집약적인 일이 오히려 대체가 또는 되기 아이를 어려운 거네요. 봐주는 것을 우리가 로봇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베이비시팅이요? 아이를 베이비시팅이라든가 네. 아니면 유아원의 선생님들 다들 불안해하겠죠. 굉장히 부모님들은. 무섭죠. 예. 네, 네. 기술 배워야 되겠군요. 기술. 그러네요. 네. 기술이 힘이네요. 알로하라는 그 이제 스탠포드에서 만든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이 친구들이 뭐를 학습을 시켰냐면 로봇을 집안일 하는 로봇을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빨래통에 빨래 집어넣고 그 왜 세제도 이렇게 열어서 넣고 그다음에 뚜껑 덮고 버튼 누르고 빨래를 꺼내서 널고. 건조기에 집어넣고요. 어허. 또 30분 지나서 그래서? 건조기에서 꺼내서요. 이거를 옷걸이에 하나씩 겁니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청바지 접어서 서랍에 집어넣고 잘 되나요? 하는 것들을 지금 잘 되죠. 그리고 오. 식기세척기도 다 쓸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로봇이 예 그래서 또 주인에게 비타민도 갖다 주고요. 맨 마지막 장면은 이제 맥주까지 갖다 주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그게 지금 32,00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요. 교수님 한 6개월만 참으시면 그거 한 1,000불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게 생활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랑. 아니 아니 비싼데요 근데. 어르신 돌보미를 한번 해보고 나면 그걸 지불할 용기가 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얘한테 챗GPT를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말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저 명령을 빨래 입력할 수 좀 있구나. 해라 가서 그러다가 아 잠깐 빨래보다 식기세척기부터 먼저 해. 이렇게 하면 얘가 아 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방향을 바꿔서 식기세척기로 갈 수도 있고 음악 좀 틀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짜증을 네. 안 내잖아요 또. 그 짜증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고 있는 게 독거노인을 위한 챗봇인데요. 걔는 짜증을 내나요? 아닙니다. 짜증 안 내죠. 왜냐하면 이 챗봇은 어르신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들어주잖아요. 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엄마 정말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거는 짜증을 좀 넣어야 리얼해요. 어르신 그만하시죠. 엄마 벌써 7번째야. 왜냐하면 이걸 짜증을 안 내잖아요. 어르신들도 재미없어. 야 얘가 다 받아주니까 시시하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만 좀 하시죠 어르신. 그럼 이제 어르신이 이거 리얼한데 놀리려고 더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넣어야 됩니다 이거. 네네. 예, 그럼 이제 한번 사라질 직업 순위를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콘크리트 공이나 정류건 및 도축원,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이런 게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2023년에 봤더니 회계사, 비서, 사서. 그러니까 저것도 보면 2016년에 지금 대체 가능 확률이 높은 직업들은 보면 어찌 보면 단순 작업, 좀 반복적이어서 저걸 만들기가 좀 수월한 그런 직종이었다가 6년 후에 봤더니 GPT-4가 미국 로스쿨 합격했고요. 아, 네, 의사고시도 합격했습니다. 와, 즉 우리는 GPT-4보다 지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정말. 네, 미국하고 EU에서는 일자리 한 4분의 1 정도가 대체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한 90% 정도 한 3억 명 정도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서 AI를 반드시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AI랑 이제 함께 일하는 거죠. 네, 파트너처럼 변화가 크겠네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직업군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AI 개발 인력들도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거를 연습하는 직업들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못 다루는 사람을 대체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이겠죠. 네.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쵸. 시대가 되겠네요. 네. 그럼 두 교수님들께서는 일상생활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정말 많이 쓰는 거는 논문 쓰고 나서 영어 교정 보는 거 합니다. 아, 기가 막히죠. 네, 그거 교정 굉장히 잘 봐주거든요. 지금 뭐 생성형 AI 없이는 논문을 못 쓴다고. 네, 논문 전체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한 챕터씩 집어넣으면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그 교정 업체들은 벌써 일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네. 심지어 내가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에 취업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챗GPT에 물어볼 수도 또 있고요. 인공지능이 또 무례하지 않기 때문에 야 너는 글렀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어떻게든 좋게 말해. 좋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최선을 좋게 다해서 말해요? 최선을 맞아요, 다해서. 맞아요. 아, 그래요? 부정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부정적인 말 잘 못해요. 아직 인간을 좀 두려고 있는 거죠. 플러그 꼽을까봐. 네, 그렇죠. 영화를 만들고 개봉할 때도 네. 이 영화를 과연 몇 명이나 볼까? 이것도 인공지능이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데이터들이 있겠죠. 출연진과 뭐 네. 감독님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서치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되는데 이거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맞아요. 결론을 내준다는 측면이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 맞아요.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종이와 컴퓨터는 사람의 기억력을 아웃소싱한 거고, 그다음에 검색은 우리의 지식을 아웃소싱한 건데, 얘는 이제 다 모아서 그것들에 대한 추론까지 해주는 거죠. 사고력까지 네, 아웃소싱이네요. 우리가 검색하면 문서 100만 개를 주잖아요. 네. 여기 있어요. 마음 이걸 보고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맞아요. 챗GPT는 딱 그걸 하나로 해서 요약해서 딱 소식을 주거든요. 해주는 네가 필요한 게 이거다. 이거야. 저는 그 오픈 AI의 챗 GPT밖에 안 써봤는데 혹시 더 소개해 주실 거 있으면 좀 소개해 네, 주세요. 원래 그 이쪽 그 생성형 AI를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의 원조는 사실 구글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글이 그거를 출시하려다가 보니까 자기네 검색 엔진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 거예요. 아하. 사람들이 검색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낼까 말까 이러고 있다가 구글에서 나온 사람들이 오픈 AI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이제 그랬구나. 먼저 치고 나간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는 것도 있고요. 만든 건 아니고 아마존에서 이제 사용하는 클로드라는 또 AI도 있고요. 성능은 비슷한가요? 클로드가 굉장히 문과적인 답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챗GPT 굉장히 이공계적인 답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만드는 메타.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조그만 AI를 만들어요. 아. 걔네들은 조그맣게 만들어도 성능이 한 95% 간다. 그럼 조그만 거 왜 필요하냐?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그 작은 걸 가져다가 추가로 학습을 시켜서 얘를 특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학 아주 구체적인 태스크를 아주 잘하는 애로 만들어요. 지금 챗GPT는 모르는 게 없지만 또 아주 깊이 들어가면 또 대답을 못 하거든요. 우리 회사 내규 학습 데이터에 데이터를 없으니까. 공개도 안 했을 거고. 예, 공개를 안 돼 있으니까. 작게 만들면은 이제 보안 데이터도 여기다 모아놓고 맞습니다. 네, 그냥 온 디바이스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집중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AI 관련된 기업들이 되겠네요. 이미 지금도 이미. 예. 탑 10에 한 대여섯 개 그쵸, 회사가 그쵸, 다 그쵸.
AI 압도적으로. 회사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네. 어. 네, 그리고 AI를 만드는 회사 또 하드웨어 만드는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탑 10에 네. 그런 것도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정보 기술 기업입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방식을 딱 내놓으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임팩트를 주는 그런 기업들이죠. 네, 지금 AI 혁명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그냥 네. 공룡이다, 공룡. 공룡이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들이 이제 금년에 AI 관련된 지출만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2조를 엄청나죠.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게 모두 AI에만 투자된 건가요? 네, AI 투자인데요. 사실은 AI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도 투자할 뿐더러 AI를 이제 그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AI한테 질문을 던져서 얘가 답을 하려면 이제 거대한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하드웨어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받쳐줘야 있어야죠. 받쳐주는 예. 데이터 센터가 그거를 데이터 중요한- 센터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 사려면 부동산도 사야 되고요. 그 지을 땅이 있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로 꽉 채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선 갖다 꽂고요. 아하. 그다음에 지방자치 이제 정부에게 우리 전기 좀 땡겨오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리드 망가진다 이러면서 이제 안 된다고도 또 막 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쪽에 돈을 많이 쓰고 맞아요. 슈퍼컴퓨터도 또 한쪽에서는 네, 만들고요. 네. 네트워킹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AI의 데이터 센터가 큰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우리가 이제 AI를 휴대폰에서 아까 아. 개도 씨가 휴대폰으로 이 패드로 작사 작곡을 시키셨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패드에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인풋만 받아서 네. 통신망을 타고 데이터 센터로 물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호가. 그럼 거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는 알래스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노르웨이에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일랜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냉각시켜야 돼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너무 열이 열이 많이 너무 많이 나니까 좀 나니까. 시원한데 그리고 전기 값이 싼데 그래서 찾아가죠. 그래서 그런데 어딘가로 갔고 거기서 계산이 되고 결과가 다시 또 통신망을 타고 이리로 오는 거죠. 굉장한 고성능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이게 막 수만 대 수억 대가 필요하니까 장비 투자 비용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네.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맞아요. 거네요. 그리고 또 이게 지출이 과해도 모자란 것보다 낫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미래에 벌어질 AI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은 완전 도태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과잉 투자를 하더라도 이 지출이 나중에 결국 돌아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군요. 구글이 망설이다가 지금 완전히 선두를 뺏겼잖아요. 구글에 가보면 바닥에 구멍이 많다고 해요. 땅을 하도 쳐서. 아, 너무 웃기다 진짜. 통곡을 했구나. 네, 그럴 것 아이고, 같네요. 아이고. 아하. 우리가 완전 선두였는데. 와. 그리고 GPT라고 할 때 그 예. T가 트랜스포머라는 AI 모델인데요. 그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경쟁사가 만든 걸 가져다가 이쪽에서 지금 대박을 터뜨린 거죠. 아니 AI는 구글이 원료였습니다. 알파고 맞습니다. 때부터. 그럼요. 예. 네. AI가 점점 많아지고 발전하면 할수록 위기를 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AI가 사실은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아까 우리 작곡 작사도 했지만 이미지 하나 그리는데 휴대폰 하나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를 먹는다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막 만들잖아요 이미지를 앉아서. 재미로 그냥 재미로 막 수백 장씩 만드니까 아. 이게 수백 개의 휴대폰을 충전시키는 전기를 막 야. 잡아먹어 버리죠. 좀 이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잡아먹는 전력의 양은 상상도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죠. 와. 왜냐하면 AI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예. AI가 계속 발전되면 벌써 한 3, 4년 후에는 AI만 쓰는 게 웬만한 국가가 전체 쓰는 것만큼의 전기를 다 쓸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도 그러겠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미국 그 에너지 성에서도 AI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전기 못 대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뭐 전기나 물은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고 나는 제품만 잘 만들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워낙 많은 걸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정부에서 못 해주겠다. 선 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해라. 근데 이제 그 전기는 많이 필요한데 공급할 방법은 없고 지금 또 기후 변화도 대처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석탄 발전소나 가스 발전소로 그걸 공급하게 되면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네.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 아니면 원자력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재생에너지는 이제 밀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땅을 필요로 하고 효율이 낮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이 풍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영국에는 풍력 발전기 하면은 굉장히 경제성 있는 전기가 그쵸, 나오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에는 햇볕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전기들은 가격이 싼 전기들이 나와요. 좋네요. 근데 최근에 영국에서 풍력 발전기를 많이 줬는데 갑자기 바람을 안 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스를 막 수입하고 하던 일이 생겼어요. 수도 있죠. 그래서 기후라는 게 참 예측이 어렵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들도 네. 나고. 지금의 예. 기후 위기가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기후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측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너지 투입 대비 산출 EROI 지수라고도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3의 에너지를 얻었어. 네. 근데 1만큼의 에너지를 썼어. 그럼 실제로는 내가 얻는 양이 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만큼 얻는데 1만큼 들어가. 의미가 없네요. 이건 의미가 없죠. 예.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에너지 비율. 그렇죠. 태양 발전 자체가 EROI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원자력은 그 EROI 지수가 좋은 편인가요? 굉장히 좋겠죠. 우라늄 235 1g이 석탄 3톤 300만 배. 그러니까 어허. 3톤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밀도의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했던 빌 예. 게이츠 같은 분은 이제 원자력 발전 쪽에 굉장히 R&D를 많이 하고요. 결국은 원전이랑 AI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원자력을 안 하겠다고 했던 나라들도 다시 원자력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다 입장을 싹 바꿨죠. 네, 스위스도 그렇고 네. 이태리도 그렇고 바꿨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한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잘 안 지었거든요. 사고가 있었잖아요. 1979년도 TMI 2호기 사고 난 그렇죠. 이후로는 신규로 발전소를 짓지 않고 예. 있는 발전소만 그대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새로운 발전소를 짓지 않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발전소도 낡아지고 있고 또 전력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미국은 그 SMR이라는 조금 작은 원자로를 대신 빨리 지을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러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계속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는 네. 이제 원자력 안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제 2022년도에는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전력의 20% 이상을 원자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원자력을 안 쓰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 일본이 한 3조 엔씩 적자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그러니까. 거고. 3조 엔이요? 그러니까 선택지 매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원자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겠네요. 네. 일본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력망이 섬이죠. 딴 나라랑 연결이 안 돼 뭐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는 데가 쉽지가 예.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또 지리적으로 뭐 유리한 곳도 아니고 인구는 많고 땅이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자원은 없고. 맞아요. 이탈리아도 상황이 좀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이제 단행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 재도입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7년에 탈원전을 선언했었지만 네. 지금 이제 새롭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그때는 뭐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1차 운영 허가를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돌리지 않겠다는 것, 이게 이제 탈원전 정책의 요지였고요. 좀 비중을 줄여 나가자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뭐 필요한 전기는 뭐 재생에너지를 네, 많이 네, 생산해서 이제 쓰자 하는 것이 개념이었는데 문제는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고 맞아요. 지금 한 50% 이상 네. 올랐죠. 50%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계속 적자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감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햇볕이 별로 안 좋고 맞아요. 일조량이 나쁘고 그다음에 바람도 이제 안 불어요. 바람도 안 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태양광 패널이나 똑같은 풍력 발전기를 갖다 놔도 생산되는 전기가 3분의 1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그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후적 여건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더 필수적이겠네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제주도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풍력이 많고 비교적 그다음에, 가능한 지역이죠. 전라남도에는 이제 태양광이 많아요. 네, 네. 근데 그 태양광이나 풍력이 전체 전력의 한 20%에서 30%를 초과하면 어허. 꺼놔야 돼요. 아. 망에서 띄어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뭐 30% 40% 이렇게 되면은 전기가 220볼트가 아니고 60Hz가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다 볼트가 보니까 낮아지는구나. 그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늘릴 수가 없구나. 어느 정도 적정량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고. 네, 주 에너지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원자력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2022년 이후에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탈원전정책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전력으로는 많이 그 회복이 됐는데 인재라든지 쉬는 동안에 그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붕괴는 아직도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쉽네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좀 놓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한테도 알려진 것이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한다. 네. 네. 소통의 중요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무슨 싸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소통은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이게 안전하다라는 걸 인식해야 안전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역시도 마찬가지인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신규 원전 건설을 수십 년 중단하다 보니까 관련 전문가가 부족해서 이제 원전 부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미국도 최근에 이제 40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를 졌는데 짓는 기술도 많이 부족해졌고 또 공급망도 붕괴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기 짓다가 2기는 한 7, 8년 지연시켜서 짓긴 졌어요. 2기는 포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예. 원자력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과연 누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이 제일 많은 데가 빅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빅텍들이 또 열심히 원전에다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써야 되는 전기니까 네. 굉장히 투자를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많이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 원전은 포기하고요. 네, 소형으로 SMR에 SMR로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아예 AI가 전기를 먹는데 이 AI 기술로 전기를 더 생산성을 높인다던가 그렇죠. 이것도 결국 예측 가능한 데이터 패턴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전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이 배분을 잘할 거냐 아하. 이런 것도 하고 또 수요를 예측하고 그러니까 전기 수요를 미리 예측하는 것도 안전성도 합니다. 안전성도 하고 그래서 AI 기술로 또 전기의 부족을 네. 채우는 그런 완전 할 수 있겠네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앞으로- AI로 감시를 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걸 빨리 디텍트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날 가능성까지 보니까 인공지능은 예. 우리가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전기의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그럼 80%는 여전히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동차에 쓰는 휘발유 같은 것들이죠.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전력 부분에서만 줄이는 게 아니고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80%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 유일한 방법이 전기 수소입니다.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럼 전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낼 거냐, 수소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낼 거냐가 점점 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원자력 하면은 네. 핵분열에서 전기를 바로 뽑아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핵분열로 나온 에너지로 물을 끓이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끓이느냐 해서 석탄으로 끓일 것이냐 아니면 원자력 핵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끓일 것이냐 이 차이인데 결국은 그 연료가 얼마만큼 조금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연소라는 과정이 결국은 산소랑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소라는 과정을 거치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원자력은 핵분열이니까 연소랑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열이 나오는 거죠. 탄소가 나는 네.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기후 위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 원자력이 계속 빛을 보고 있는 거네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유리한 점이 훨씬 많다고 본 거예요. 맞아요. 원자력을 안전하게 활용할 네.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그 판단한 위험성을 거죠. 줄여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아무래도 이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원자력 발전소도 변화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3플러스, 3세대 플러스 발전소라고 합니다. 안전성은 대폭적으로 향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고를 경험하면서 사고 정보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한 장짜리 레포트를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다 와. 보내요. 그러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전 세계로 쫙 뿌려요. 사소한 문제라고 네, 해도 그러면 이제 우리랑 똑같은 밸브 쓰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안전성은 뭐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수급 문제도 네. 석탄이나 석유는 또 들쭉날쭉하잖아요. 네. 근데 우라늄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괜찮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석탄, 석유, 가스 가격은 모두 2배로 뛰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됩니다. 원자력은 뭐 약간 비싸진 상태고 그렇게 네. 비싸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아예 안 나는 나라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수급이 어려운 나라는 가져오는 것밖에 없는데 우라늄을 가져오는 게 사실상 뭐 무게나 그런 걸 봤을 때도 그렇고 비용 면에서 조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석탄, 석유가 많이 나지 않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2천억 불 정도 되고요. 그 2천억 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한 4분의 1 정도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 중에 70%가 석유입니다. 그다음에 우라늄은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수입을 해와서 전기의 30% 이상을 공급하니까 대단한 거죠, 진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준국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돈은 적고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 2천억 불 정도가요. 우리가 돈 제일 많이 벌어오는 산업인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 네. 여기 세 군데에서 벌어들인 순수익이 대충 그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와서 번 돈을 전부 에너지에 그렇죠. 하는데 쓰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산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번 거 다 나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AI 발전으로 점점 필요한 전력량이 많아지고 탄소 중립이 화두에 오르면서 또 이제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거죠. 지난해 그 컵28이라고 두바이에서 네, 했는데 네, 네. 거기서도 무탄소 에너지를 한 3배 늘리자. 모든 나라가 합의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나라가 거기에서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이 조금 확대돼가는 분위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EU에서도 이제 그린 텍소노미 안에다가 원자력을 넣으면서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는 나라에도 금융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급격하게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약적으로 전력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원자력인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네. 굉장히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고 또 탄소 배출도 없으니까 이건 AI와 원자력은 그냥 영혼의 파트너가 맞아요. 네, 때려야 세트인 뗄 수 것 없는. 같아요. 세트 메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원자력도 지금 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동안은 원자력은 전기 생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수소를 생산하는 역할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선박의 추진체로 많이 쓰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컨테이너 선박이 30노트로 운항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보통 절반 15노트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도 줄여야 되고 디젤도 아껴야 되니까.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핵 추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컨테이너에다 쓰자. 핵 추진을 하게 되면 40노트로 달릴 수 있게 되고요. 소말리아 그 해적들이 네. 가진 배 있잖아요. 느리군요. 40노트보다 느립니다. 못 따라가겠군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연료 아끼려고 운하를 통과하면서 운하 비용을 냈잖아요. 네. 근데 운하 통과하지 않아도 빨라거든요. 돌아가도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선박용으로 사용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더 원자력의 용도가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첫 방송 어떠셨어요? 원자력이라는 것들이 이 정도까지 올 거라는 것 몰랐습니다.
갑자기 원자력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손을 뻗칠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리는 기회가 돼서 참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형님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저는 AI로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또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서 저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작곡 작사를 현장에서 해서 우리가 들어본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저도 좀 작곡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길로.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저요? 네. 아, 원자력이 진짜 우리 시대에 너무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었구나. 그동안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쵸.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음. 생각을 했습니다. 졸면한데 졸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실생활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고를 해낼 네. 수 있습니다. 어떤 과학 분야에도 쫄지 않는 그런 졸면한데가 앞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첫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네. 저희는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쳐가는 순간도 모두 의미로 채워지.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신기해. 비비면 안 돼. 다음 세대는 먹고 살기가 어렵겠네요. 진짜 고급지지 않습니까?